QQQ, QLD, TQQQ를 오래 들고 가려는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100만원을 넣느냐, 200만원을 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20년 뒤에도 이 돈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QQQ를 사고 QLD를 사고 TQQQ를 삽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노후 현금 흐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좌의 숫자가 커지는 상상은 하면서 그 계좌에서 매달 얼마를 꺼내 써야 하는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자는 자산 가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버틴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건 종목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 은행을 다녔고 그 시절에는 은행 지점장이라고 하면 정말 좋은 직장이었다고 합니다. 월급도 당시 기준으로는 높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고 결혼 시장에서도 좋은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연금이 한 달에 11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110만원으로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르신은 바로 말합니다. 그걸로는 못 산다고요? 보험료 내면 끝이라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QQQ, QLD, TQQQ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계좌 숫자 자랑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일하지 않아도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만들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노후가 오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만 믿고 살다가 은퇴하면 매달 들어오던 돈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때 계좌가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QQQ가 기본 자산이 되고 QLD가 성장 속도를 높이고 TQQQ는 기회가 왔을 때만 강하게 쓰는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TQQQ만 많이 사는 게 답이 아닙니다. 노후까지 가려면 오래 살아남아야 합니다. 오래 살아남으려면 욕심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이 어르신은 연금만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상가 임대 수입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약 800만원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연금 110만원과 임대 수입 800만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110만원은 버티는 돈입니다. 800만원은 선택권을 주는 돈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차이입니다. 월급이 끊겨도 버틸 수 있는 돈, 시장이 흔들려도 팔지 않을 수 있는 돈, 남들이 공포에 던질 때 오히려 살 수 있게 해주는 돈, 그게 진짜 자산입니다. 이 어르신은 예전에 상가를 약 10억에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억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젊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와, 운 좋게 부동산 사서 돈 벌었네. 그런데 어르신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돈 번 게 아니라고요.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먹을 건 못 먹고 즐길 건 못 즐기고 대출 이자 버티고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남은 거라고요. 이 말이 QQQ, QLD, TQQQ 투자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QLD를 매달 사는 분들, 지금 TQQQ를 조정 때마다 조금씩 모으는 분들,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계좌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들은 개별주로 하루에 20% 올랐다고 자랑합니다. 누군가는 코인으로 몇 배 벌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보면 내 QQQ가 답답해 보이고 내 QLD가 느려 보이고 내 TQQQ 비중이 작아 보입니다.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부자는 빠르게 번 사람이 아니라 오래 들고 간 사람입니다. 부동산도 그랬고 주식도 그렇습니다. 그 어르신이 강남 아파트를 처음 살 때도 편하게 산 게 아니었습니다. 전세에 3,500만원으로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했고 6천만원 가까운 돈을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그때 2천만원을 대출받았고 대출 이자가 월급을 압박했습니다. 월급이 30만원 수준인데 이자가 20만원 가까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는 돈으로 버틴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산은 편할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자산은 무서울 때 잡는 겁니다. 그리고 잡은 뒤에는 불편함을 견디는 겁니다. QQQ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나스닥 끝났다고 할 때 QQQ를 팔지 않는 사람, QLD가 흔들릴 때 계획 없이 손절하지 않는 사람, TQQQ가 크게 빠졌을 때 인생을 걸지 않고 정해진 비중만 넣는 사람,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월 100만원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전체를 흥분해서 한 번에 넣지 않습니다. 기본은 QLD 중심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이라면 평소에는 QLD에 60만원을 꾸준히 넣고 TQQQ는 2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만원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이 현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시장이 빠졌을 때 마음을 지켜줍니다. 고점 대비 10% 빠졌을 때 남들은 무섭다고 못 삽니다.
그때 현금 있는 사람은 QLD를 살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 15% 빠졌을 때 남들은 계좌를 닫습니다. 그때 현금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살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을 때 그때는 TQQQ도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비중입니다. TQQQ는 많이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줄일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TQQQ 비중이 전체 계좌의 20%를 넘으면 초과분은 일부 줄여서 현금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TQQQ는 기회를 크게 주지만 동시에 사람의 멘탈을 크게 흔듭니다. 계좌가 커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처음 100만원일 때 30% 빠지는 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억이 30% 빠지면 9천만원입니다. 그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10억 계좌에서 30% 빠지면 3억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종목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QQQ, QLD, TQQQ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멘탈 구조 게임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가야 합니다. 어르신이 말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자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남는 돈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건 어렵습니다. 매달 QLD를 사려면 오늘 소비 하나를 줄여야 합니다. 조정장에서 TQQQ를 사려면 평소 현금을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월 800만원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월 100만원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됩니다. 지금 100만원은 그냥 100만원이 아닙니다. 미래의 월세입니다. 미래의 배당입니다. 미래의 선택권입니다. 미래의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정확히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월 400만원을 쓰고 어떤 사람은 월 50만원으로도 산다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쓰는지 모르면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QQQ, QLD, TQQQ 투자자는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내 생활비부터 알아야 합니다. 월 300만원이 필요하다면 노후 현금 흐름은 최소 월 300만원 이상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월 500만원을 쓰고 싶다면 투자 목표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1억 만들기, 3억 만들기, 10억 만들기가 아니라 그 돈이 매달 나에게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QQQ는 자산의 뿌리입니다. QLD는 성장의 엔진입니다. TQQQ는 위기 때 쓰는 가속 페달입니다. 그런데 가속 페달만 밟으면 차가 뒤집힙니다. 엔진만 믿고 브레이크 없이 달리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현금이 필요하고 비중 조절이 필요하고 매수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예상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QQQ만 사면 안 되나요? 됩니다. 가장 편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은 QQQ만 사도 됩니다. 하지만 자산을 조금 더 빠르게 키우고 싶은 사람은 QLD를 섞을 수 있습니다. 다만 QLD를 섞는 순간 하락장에서 버틸 각오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럼 TQQQ는 왜 사나요? TQQQ는 평소에 많이 들고 가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큰 조정이 왔을 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구간에서 제한적으로 쓰려고 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많이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장이 좋을수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많이 오를 때 흥분해서 사는 사람은 많이 빠질 때 반드시 흔들립니다. 돈은 상승장에서 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락장에서 남은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 어르신이 10억짜리 상가를 오래 들고 100억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중간에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고생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QQQ, QLD, TQQQ도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는 것보다 들고 가는 게 어렵습니다. 오르는 것보다 빠질 때 버티는 게 어렵습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내가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매달 얼마를 투자할지 정하십시오. 둘째, QLD와 TQQQ 비중을 미리 정하십시오. 셋째, TQQQ는 전체 계좌에서 과하게 커지지 않게 관리하십시오. 넷째, 조정이 오기 전부터 현금을 남기십시오. 다섯째, 내 노후 생활비를 숫자로 적으십시오. 이 5가지를 하지 않으면 계좌가 커져도 불안합니다. 반대로 이 5가지를 해두면 시장이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월급은 멈추고 자산은 남습니다. 월급은 내가 일해야 들어오지만 자산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QQQ, QLD, TQQQ를 모으는 겁니다. 오늘 100만원을 넣는 이유는
오늘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월급이 끊겼을 때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험료 내면 끝나는 노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노후, 병원비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노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걱정보다 오늘 내 자산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노후, 그 노후는 하루 만에 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집니다. 어르신이 말한 것처럼 하룻밤에 돈 버는 건 없습니다. 수십 년을 버틴 결과가 나중에 크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QLD 일주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TQQQ 일주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QQQ 계좌가 남들보다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가 10년 뒤에는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크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계속 쌓이는 방향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없어서 못 버티는 겁니다. 수입이 적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가 먼저 나가고 투자가 뒤로 밀려서 실패하는 겁니다. 시장이 어려워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 전에 현금을 남기지 않고 상승장에 욕심을 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월급 들어오면 먼저 QLD를 사십시오. 정해진 비중 안에서만 TQQQ를 사십시오. 남은 현금은 약한 마음을 지키는 방패로 두십시오. 그리고 계좌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오늘 쓸 돈이 아니라 나중에 나를 먹여 살릴 시스템이다. 이 생각이 들어야 오래 갑니다.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산을 오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노후는 나이가 들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좌에서 준비되는 겁니다. QQQ, QLD, TQQQ를 들고 있다면 이미 시작은 하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흔들릴 때 팔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매달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커피 한 잔 줄이는 것, 오늘 충동 구매 하나 참는 것, 오늘 현금 20만 원을 남기는 것, 오늘 TQQQ 욕심을 줄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뒤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누군가는 그때도 연금 110만 원으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때 QQQ, QLD, TQQQ 계좌에서 선택권을 꺼낼 수 있습니다. 차이는 오늘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